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한 걸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딱 교과서를 펼쳐보면 이제 학생들이 경악을 합니다. 구분구조법으로 들어오면. 딱 정적분 페이지 딱 넘기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구분구조법인데, 보면 막 그래프가 나오고 숫자도 막 그 문자도 엄청나게 막 많이 더하고요. 그 다음에 극한까지 나오고 진짜 멘붕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어떤 교과서는 이제 원뿔 같은 거 그런 거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좀 책이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너무 계산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정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분구조법에서 좀 많이 포기를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등비급수에서 도형 문제를 보는 듯이 여기 구분구조법이 나오면 또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등비급수는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이거 도형 넓이 구하는 기본적인 습관이 안 돼 있고 이러면 그게 익히는데 힘든 게 맞고 계산법도 복잡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구분구조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분구조법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만 정확하게 알면요, 그것도 구하기도 쉽고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딱 내가 풀이를 봐도 그렇고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 처음에 좀 약간 기를 죽여버리는 그런 놈입니다. 왜냐면 그 무한급수 같은 경우에,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 공식 간단하잖아요. 1-공비분의 첫째 항, 그것만 결국 지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식이 깔끔해요. 그건. 그런데 구분구조법은 식이 좀 더럽습니다. 굉장히. 그냥 좀 나열하기 귀찮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싫어요, 이거를. 그래서 쌤이 지금 일단 최대한 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좀 그걸 할 겁니다.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 어떻게 해서, 그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자들을 넣어가면서 계산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시간은 편하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구분구조법이 의미가 뭐냐면요, 잘게 쪼개서요. 잘게 쪼개서 실제와 비슷하게 넓이나 부피 같은 걸 측정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밑자를요, 미분할 때 밑자를요, 나눈다, 그 다음에 또 뭐 세세하게 쪼갠다, 미세하게,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걸 미분이라고 하고요. 적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적분이냐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한 대학생, 재수하는 학생, 혹은 뭐 그런 대학생이나 부모님들 보면 가끔 뭐 적금을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적금을 든다.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계속 그냥 저금을 든다는 의미랑 조금은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적이라는 게 쌓는 걸 말합니다. 쌓아 올리는 거. 그러니까 미분은요, 그냥 미세하게 쪼개는 거고, 그냥 작게 만드는 거고, 얘는 크게 쌓아 올려서 크게 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랑 삼각형이랑 사각형 넓이 다 구할 줄 알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잘 구하는 게 뭡니까? 사각형이거든요. 그죠? 밑편 곱하기 옆편 끝이잖아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그 끝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요, 사각형으로, 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각형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모양을 가진 섬이 있었다고 쳐요. 모양이 좀 이쁘진 않지만 이런 섬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요,
메타몽처럼 생겼네요. 이런 섬이 있으면, 자, 이 섬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 섬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지도를 한 장, 뭐 이렇게 쪼개다 칩시다. 그러면 요 길이를 만약에 얼마 잡을까요? 500m라고 치고요. 요 길이를 400m라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이 섬은요. 이 섬은 그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곱하기 하면 000020이 되죠. 이것보다는 그죠? 이 섬이 작습니다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것보다는 이 섬이 작아요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근데 그래도 지금 너무 빈 공간이 많아. 넓이가 오차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면 내가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쪼개기를 합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얘가 뭐 400이잖아요. 그러면 한 10개로 쪼갠다고 할까요? 10개? 10개 너무 많나? 10개? 10개로 쪼갠다고 해볼게요. 동등하게 10번 자른다고 볼게요. 10조각으로. 그러면 뭐 하나, 지금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이렇게 잘렸다고 봐요. 여기도 뭐 10칸씩 잘랐다고 봅시다. 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전보다 좀 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이제 50이죠, 그죠? 이거 하나 50이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40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 빠지고요. 빠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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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있네요. 그죠? 요 이만해서요. 빠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얘도 뭐 빠진다 칩시다. 빠진다 칩시다. 빠진다 칩시다. 못 빠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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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또 빠지고 빠지고. 아이고, 뭐 얘도 뭐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그죠? 요거는 빠질 수 있네요. 그죠? 요거는 못 빠진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쳐요. 얘도 못 빠진다고 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럼 못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지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계산해서 다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뭐 남게 되는 부분이 뭐 요런 부분이 있다고 쳐요. 이런 부분 하나만 딱 떼와서 보겠습니다. 딱 떼와서 보면요, 지금 이게 50이고 4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할게요. 확대를 좀 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따라서 그리면 되니까 뭐 요렇게 된다 쳐요. 여기가 50이고요. 여기가 40이죠. 그러면 얘도요, 결국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쪼개세요. 뭐 10개씩 쪼갤까요? 10개씩 쪼개긴 좀 작네요. 그죠? 한 뭐 4개씩 쪼갠다고 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4번씩 쪼갠다고 치면 그죠?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이 경우도 이제 이걸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지금 못 빼내죠. 그럼 얘들도 더 쪼개서 더 쪼개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얘도 뭐 나중에 4개씩 쪼갠다고 하면, 그죠? 이 부분들을 다 뺄 수가 있고 남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결국에는 또 보면 요게 또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더 쪼개다 보면. 그럼 이것도 이렇게 더 쪼개지고 버릴 수가 있고, 또 계속 봐도 계속 쪼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남게 되는 부분 남게 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정말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계속 그냥 이런 애들은 남아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좀 남아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또 그 부분도 또 결국엔 더 작게 해서 또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좀 튀어나온 애들은 또 나눠가지고 버릴 수가 있고, 또 조금 튀어나온 애들은 또 나눠서 버릴 수가 있고, 계속 이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진짜 이 넓이랑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넓이랑 거의 같아질 정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같아질 정도로. 거의 같아질 정도로.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 이차함수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이차함수를 예를 들게요. 이차함수 같은 게 있으면 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애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애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곡선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곡선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원의 넓이 구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각형 구하는 게 제일 쉽댔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를 처음에 뭐 이렇게 반띵해서 넓이 구한다 치면요.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작아요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뭔가 너무 뜬구름 좀 크게 잡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야. 함수값을 아니까. 얘들이 길이는 똑같아요. n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죠? 이 넓이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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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이 더하는 게 아까보다는 그죠? 오차가 많이 줄었죠. 아까는 이만큼이 빈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공간을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게 되는 공간들은 또 이런 공간들이죠. 얘랑 이 공간들이죠. 그럼 이 공간들은 또 더 작게 쪼개면 버려진 애들은 더 버려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작게 쪼갠다고 하면 이렇게 자, 이 부분이 결국엔 계속 확대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데 아까는 이만큼 되다라고 하면 지금은 요만큼으로 반 쪼갰다라고 하면 그죠? 이만큼이 또 버려지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잘라내고 또 확대해서 보면 또 계속 이만큼 남은 거랑 똑같으니까 또 이게 또 쪼개가지고 버리고 또 확대해서 쪼개서 버리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거의 이 선이랑 비슷하게 될 만큼 넓이가 맞춰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버리기만 버립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더해지기도 더해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넓이를 얘를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보고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래라고 했다 쳐요. 이건 똑같이 나와서 그러면 이 넓이가 처음에는 얘만 원래의 넓이 있죠. 지금 우리가 요거 노리는 거 요 놈이 그죠? 이 부분들만큼 더 커요. 그런데 얘를 더 쪼개면 그러니까 더 쪼개면 이렇게 되죠. 반씩만 더 쪼갰다 치면 그 다음 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거는 또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면서 빈 공간들이 더 메꿔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더 쪼개고 쪼갠다 보면은 결국에는 막 이렇게 가득 찬 애들이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또 확대해서 보면은 나 똑같은 이런 확대해서 보면 또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추가적인 공간이 더 있다라는 거죠. 이 사각형들보다. 그게 이제 구분구조법이에요. 내가 대충 한번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얘에 맞춰야 된다고 치면 얘를 좀 더 잘게 잘라내도 결국에는 또 확대해서 보면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걔를 계속 잘게 쪼개고 계속 잘게 쪼개면 계속 진짜 무한하게 계속 잘게 쪼개면 결국엔 우리가 배웠던 극한
기호랑 비슷하게 되고, 무한히 잘게 쪼개고 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무한히 잘게 쪼갠 다음에 이거를 더하게 되면 이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이 되는 거거든요. 무한히 잘게 쪼갠 다음에 더하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인테그랄이라는 그 선 개념과 거의 비슷한 존재가 됩니다. 점을 여러 개를 쪼개면, 점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 사이에 계속 점을 계속 채워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점을 계속 채워넣으면 또 확대하면 계속 점과 점이고, 확대하면 다시 점과 점이고, 이 사이 또 점 또 가득 채우고, 근데 여기서 또 이 점과 점 사이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이도 또 채우고 하다 보면 결국 채웠던 게 결국에는 거의 선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걸 정말 또 확대 보면 또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선이 돼버리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 점 하나 찍어다 쳐요. 그런데 이거를 한 5층 높이, 6층 높이 올라가서 이걸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그냥 이런 식의 선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1층에 딱 내려와서 이거 보면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점과 점이 이렇게 있어도, 그죠? 조금만 대충 훅 보면 얘가 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내용인데, 일단 지금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요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볼 수 있냐면, 그 그림판 같은 데 있죠. 컴퓨터 그림판. 포토샵 이런 거 말고 컴퓨터 그림판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화면을 축소 마이너스 버튼 눌려가지고 막 축소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선처럼 보이는데요. 계속 플러스나 돋보기 눌려가지고 확대를 하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계속 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때도 직선이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깎여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랑 좀 비슷해요. 겉보기에는 선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정말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끝났고 구분구조법에 대한 그냥 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쭉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교과서로 치면은 이게 지금 한바닥 분량인데 분명히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좀 반복이나 이런 것 예시들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이 개념은요, 요게 지금 쌤이 설명한 내용이죠. 한바닥 가득. 이 내용이 나한테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구분구조법은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안 와닿으면 구분구조법은 무한급수보다도 더 어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 두세 번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거 한번 보고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예.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분구조법 계산하는 방법, 그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